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야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조 파업은 정당하다고 판결해 언론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늘 카드사 개인 금융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신재훈 금융위원장에게 정확한 상황과 피해를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책임자의 처벌을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입니다. 리비아에서 근무하는 한서구 리비아 트리폴리 무역관장이 무장 괴한들에 의해 납치됐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한 관장이 현지 무역관을 퇴근하다가 괴한에 의해 납치됐다고 전했습니다. 정부와 코트라는 긴급회의를 열어 피랍 경위와 납치범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알자지라 방송은 리비아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 대사관의 직원 한 명이 괴한의 차에 강제로 태워진 뒤 실종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야권의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새로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지난 7일에 이어 어제도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재차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겐 공약 파기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정치개혁특위는 기존 정치 세력의 이익만 대변한다며 즉각 해산하고 재구성할 것도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입니다. 국민에게 한 약속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위는 전형적인 사익추구 정치입니다. 사익추구 정치의 기저에는 국민을 깔보고 통치의 대상으로 보는 권위주의적인 낡은 잔재와 사고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약속과 신뢰는 막말하지 않는 것과 함께 정치의 기본이고 낡은 정치를 극복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에 저는 정치의 기본을 바로 세우기 위해 국민의 뜻을 담아 다음 사항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새누리당은 공천 폐지 무력화 시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민들은 연이은 약속 파기의 행태를 똑똑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이에 새누리당은 안철수 신당의 정체성을 먼저 밝히라고 응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취소하는 이유로 위헌 시비를 내세운 새누리당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인 줄 모르고 했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 했다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태일 교수가 오늘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서 밝힌 말입니다. 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이 위헌을 모르고 박 대통령이 공약을 하셨다면 굉장히 무능한 것이 되고요. 네. 위헌을 알면서 공약했다면 굉장히 무책임한 것이 되는데 네. 새누리당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무능하거나 혹은 무책임한 지도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보기에는 위헌 시비가 있을 수는 있지만 네. 그 위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네. 많은 학자들이 위헌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이 언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노조 파업은 정당하다고 판결해 언론계 전반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난 금요일 정영화 전 MBC 노조위원장 등 노조원 44명이 MBC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핵심은 방송의 공정성을 정당한 근로조건으로 인정했다는 점으로 재판부는 공정방송을 위한 노조 파업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며 회사 측이 이를 처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TV 라디오 노종면의 뉴스바에 출연한 정영화 전 언론노조 MBC 본부장의 말입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징계 무효를 구하는 민사소송이었지만 그 회사가 징계 사유가 2012년 파업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파업의 정당성 유무를 재판부가 꼼꼼히 들여다보신 거고요. 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 파업 중은 물론이고 파업 전의 상황, 또 파업 후의 상황들을 다 경청을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 1년을 다 보니 김재철 사장과 당시 경영진이 방송 운영을 하면서 공정방송이 반드시 추구해야 될 공정성을 지키지 않고 네. 앞뒤 가리지 않고 명백히 훼손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파업은 정당했고 따라서 징계는 무효다라는 판시를 하신 거죠. 네. 한편 MBC사 측은 조선일보에 공정방송은 노조가 독점하는 게 아니다라며 항소하겠다는 반박성 광고문을 실었습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오늘 카드사 개인금융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신재윤 금융위원장에게 정확한 상황과 피해를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과 책임자 처벌을 강화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정 총리는 먼저 정보 유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대출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련 기관이 총력을 다하라면서 만약 2차 피해가 없다면 그 근거를 밝혀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국민이 안심하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한편 한겨레는 오늘자에서 신용정보보호법에 맹점을 거론하며 일부 신용정보회사들이 여러 금융회사에서 받은 개인정보를 다른 금융회사에 판매하거나 가공된 정보를 비금융기관에 제공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법 아래에서는 이 같은 사고가 재현될 소지는 얼마든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현행 금융소비자연맹 상임대표가 SBS 라디오에서 출연해 한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카드사들은 유출된 정보 원본 모두 회수됐다 이렇게 말하던데 이게 개인정보가 이미 유출되는데 이게 의미 있는 부분인가요? 유출된 내용이 다른 곳에 넘겨지지 않았다는 그런 주장 같은데요. 이것은 일단 유출 당사자의 주장에 따른 조사 결과일 뿐이지 그 이전에 복사본을 만들어가지고 정보업자에게 넘겨졌을지는 아직 모릅니다. 모든 조사가 끝나고 시간이 좀 지나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요. 최수영 건강원장이 이번 유출로 피해 발생한다면 전액 보상하겠다 이런 말 했던데 피해 발생해도 이번 유출건으로 발생한 건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 확인이 쉽지 않을 건데요. 예. 일단 금융감독 당국이 피해 보상 의지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져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은 이것을 금융사들이 거부할 경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새누리당이 김황식 전 국무총리를 오는 지방선거의 서울시장 유력 후보로 부각시키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4대강 사업 예찬론자였던 김 전 총리에게 입장을 물었습니다. 민주당 허영일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김 전 총리는 이명박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 4대강 사업에 대한 자신의 행적부터 해명해야 한다며 김 전 총리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6번 위증을 했던 4대강 사업의 돌격대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논평에 따르면 김 전 총리는 감사원장 시절엔 4대강 사업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면서 4대강 사업이 우리 후손들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습니다. 허 부대변인은 MB여 천가를 부르며 권력만을 쳐다보았던 전형적인 해바라기 공직자의 처신이다. 김 전 총리는 4대강 사업에 대한 소신에 변함이 없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발병한 전북 고창 부안 오리농장 인근에서 AI 감염이 의심되는 오리농장 3곳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 고창 부안 농장 주변 농장을 대상으로 예찰 활동을 하던 중 부안 농장에서 600m가량 떨어진 농장 2곳과 1.7km가량 떨어진 농장 1곳에서 AI 감염 의심 증세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감염 의심 농장 3곳에서 사육 중인 오리 39,500마리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하고 해당 농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AI 감염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농장 3곳의 AI 감염 여부는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진실을 호도하지 않고 논점을 이탈하지 않는 공정뉴스. 국민TV 라디오 뉴스의 꿈입니다. 지금은 정오 종합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코레일이 노조 불법 파업으로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됐다며 철도노조에 위자료 10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코레일은 이에 앞서 지난해 말 파업 기간 영업 손실을 이유로 15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며 대체 인력 투입 비용 역시 추가로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코레일은 지난달 26일 철도노조의 예금 채권 부동산 등을 가압류했습니다. 한편 현재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의 상당수 노조원은 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코레일은 설 명절 이후 징계 결과를 한꺼번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안철수 신당을 견제하고 호남 지역 사수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한길 대표는 미우나 고우나 민주당은 호남이 키워준 정당이고 정권 교체의 승리를 바칠 수 있는 유일한 정당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분열의 정치는 독선과 독주를 방조하고 민주주의와 민생을 패배로 내몰아 결코 새 정치가 될 수 없다면서 독자 노선을 고수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기초선거 정당 공천 폐지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설사 공약을 했어도 큰 부작용이 예상되면 대안을 찾고 국민께 솔직히 이해를 구하는 게 책임 정치라면서 정당 공천 유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이어 안철수 의원을 향해서 지방선거 전에 창당이 불투명해지자 공천 폐지 주장을 들고 나왔다며 오만의 극치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김한길 대표는 광주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키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을 깡그리 뒤엎고 있다며 정치개혁 대표 공약인 정당 공천 폐지는 절대 되물릴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뉴욕주에 일본군 위안부 결의안 기림비가 세워졌습니다. 지난 2007년부터 미국 연방의회와 주의회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잇따라 통과되고 기림시설도 꾸준히 늘어나는 가운데 결의 내용을 담은 기림비가 세워진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재미 한인단체인 한미공공정책위원회는 미국의 제2의 종군 위안부 기림비가 있는 뉴욕주 나소 카운티 아이젠하워 파크의 현충원에서 현지 시간으로 오는 24일 위안부 결의안 기림비 제막식을 공식 거행합니다. 지난해 1월과 5월 뉴욕주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통과된 위안부 결의 원문이 새겨진 이들 기림비는 2012년 설치된 위안부 기림비 양옆에 나란히 자리 잡았습니다. 국민, 롯데, NH카드 등 카드사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KT의 전국 번호 훼손인 1588 번호 전체가 먹통이 됐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에는 1588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를 걸면 통화 중 신호만 들릴 뿐 전화 연결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KT는 신용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 때문에 카드사 대표번호 전화 폭주로 1588 전체의 전화 접속이 지연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 롯데, NH농협 등 고객 정보 유출 카드 3사는 이번 사태로 인한 고객 피해를 전액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3개 카드사는 오늘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객 정보 유출에 따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중부지방과 전라남북도는 가끔 눈 또는 비가 오겠으나 낮에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는 오늘 오후부터 내일 아침 사이에 옅은 황사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도를 비롯해 전국이 1도에서 1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지금 기온은 영하 0.8도입니다. 국민TV 라디오 정오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승조였습니다.